조상훈의 뉴스 퀴즈.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에 한 종편 여기자가 대통령에게 너무 안고 싶었어요라고 말하고는 실제 아는 것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와 대통령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최소한의 긴장감마저 무너뜨리는 자신의 본분조차 망각한 이런 행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자 기자가 아닌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자만 놓고 타박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 3사와 종편, 박비어 첨가 수준의 리포트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막 나가도 언론인은 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조상훈의 뉴스피드, 스포츠와 정가 소식 중심으로 꾸몄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네, 뉴스와 논평입니다. 광우병 보도로 징계 처분을 받은 MBC PD 수첩 제작진이 징계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조능희 PD 등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은 무효라며 이들에게 MBC가 모두 5,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도 긁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회사는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심리적 고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로 자금책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모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중증 장애를 앓는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로서 심적으로 괴로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심리적 고문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 참고자를 내고 송 씨가 인적사항조차 대답하지 않아 가족이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무관심하냐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체 고문만 고문이 아닙니다. 심리적 고문도 고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논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은 더 이상 자신들이 취해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적인 정보 수집, 강압수사, 간첩 조작 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직원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된 직무 범위 준수 등의 철저한 준법 교육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등 12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낸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오늘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관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대형 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 이것도 시민의 손해입니다. 사회적 경종이 될 판결인 것 같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최근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회기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은 새정치추진위 회의 뒤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 문제는 대통합, 대타협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나 진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된 교과서 검정위원회를 설치하되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진보 정당들도 정부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부가 교과서를 직접 편집하고 수정했던 독재 시절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입니다.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겠다고 하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까? 뻔뻔스러움이 도를 넘어 국민 모독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과정이 교과서 검증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국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수법이 아닙니까?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국토부의 논리와 같아도 너무 같습니다. 철도 민영화처럼 국정교과서 수순밟기에 착수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과서 편수 조직이 실질적인 교과 내용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결국 검정제도는 흔들리고 국정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2011년)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즉 후소사의 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2001년 처음 등장한 후소사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률을 0.03%에 그치게 했고 일본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교원 노조 등 260여 단체가 역사를 은폐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위험한 교과서를 결코 어린이들에게 건네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 제대로 되려면 역사 교과서를 통해 반성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는 호소가 침묵하는 다수의 일본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후소사 교과서를 지지하고 채택되도록 압박을 가했던 일본 우익들은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잘했다라고 말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우익들은 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뭐라고 했을까요? 마침 그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를 맹비난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내용이 똑같아 그대로 인용해봅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할 학교의 의사결정에 자신들이 가진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적 압력을 가해 결정을 체르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검정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교과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의 등장에 대해 이 교과서가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이지매를 가하고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특정 세력의 반민주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표로 타도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반지성적 행태입니다.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큐의 박상현 기자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화 연결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좀 중간에 힘이 들었습니다. 먼저 축구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 히딩크 전 감독에게 조언을 들었다는데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예, 일단 히딩크 감독이 지금 현재 무릎 수술차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명보 감독과 어제 만났는데요. 일단 히딩크 감독과 홍명보 감독에게 지금 집중력이 좀 약간 부족한 면이 보인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실전 때 간혹 수비 조직력에서 집중력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듣고 하시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이해관계가 있는 감독이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대표팀 감독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또 러시아 리그인 그 안지에서도 군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이 만약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좀 아무래도 좀 부담 갖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양쪽에다가 전력 분석 얘기를 좀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만 조언을 주고 러시아 대표팀의 정보를 빼내온다면은 그것도 러시아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의 불의가 아니고요. 역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히딩크 감독에게 매달린 것은 결코 좋아 보이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지성 선수 대표팀 은퇴한 지 꽤 됐는데요. 브라질 월드컵 앞두고 대표팀에 컴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박주영 선수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손명보 감독은 박지성 선수 전임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코 강연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손명보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박지성 선수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듯이 박지성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것은 무릎이 썩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은퇴도 좀 조기 은퇴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하지만 박지성 선수가 지금 PSV 아인토벤에서 잘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PSV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파 리그도 이미 탈락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뛸 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체력이라든지 이런 무릎 부상 이런 것도 좀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팀의 고심점이 별로 없는 대표팀에서 박지성 선수가 좀 고심점 역할을 해주기로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3월 정도에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예, 지금 그렇더라도 이제 박지성 선수 부친이 말을 좀 한 게 있는데요. 박성종 씨죠? 예, 박성종 씨죠. 예. 예, 박성종 씨가 말하기를 홍명보 감독이 박지성 선수와 얘기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의 그 은퇴가 아닌 컴백이 좀 양칸 자를 깔아주는 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결혼을 앞둔 그 연인의 조언을 가장 중심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네딘 지단 같은 경우도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컴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대표팀 은퇴를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도 만약 이제 월드컵에서 뛸 수 있는 체력이 된다면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치 동계올림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연아 선수 피겨 선수권 결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요즘 일본 언론에서 김연아 선수 흠집 내기가 한창이라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피겨 선수권 결과부터 보자면은 압도적인 1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프리스케이팅에서는 80점대를 넘어섰고요.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쇼트 프로그램에서 80점대를 넘어섰고 프리스케이팅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밴쿠버 올림픽 때와 비슷한 점수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그런 소치 올림픽의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단 한 차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클린 연기를 했고요. 네, 프리스케이팅에서는 더블 악셀에서 약간 좀 실수한 장면이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아주 무난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두 쇼트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리스케이팅이라든지 두 곡 모두 좀 어려운 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건 잘 무난하게 소화했다. 그다음에 예술성이 가미됐다. 이런 평가에서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 언론에 김연아에 대한 흠집내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한 언론에서 계속 김연아 선수의 신체적인 특징을 거론하기도 하고요. 아사다 마오가 좀 김연아보다 섹시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김연아 선수에게 점수가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왜 피겨스케이팅 심판진은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을 인정하지 않고 김연아의 13점수만 신경을 쓰느냐 뭐 이렇게 돌면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그 일본 언론에서는 아사다마오의 금메달을 바라고 있겠죠. 그런 것은 좀 인정을 할 만하지만 과연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최근 트리플 악셀의 그런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봤을 때 트리플 악셀을 단 한 차례 성공한 적이 없고요. 과연 이 성공하지 못했던 기술에게 왜 점수를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 언론의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 갈수록 좀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게 좀 이념 싸움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늘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고요. 이게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이 여야 정치권이 대기전을 치르는 듯한 지금 그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 역사교과서 국정체제로 환원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다시 한번 이제 불붙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교육부가 어제 교과서 검정 과정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방침까지 지금 세우면서 이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미래 세대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현행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어린 세대의 역사인식을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오늘 역사교과서는 국가 정체성 확립과 미래세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역사교과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행 역사교과서들이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정통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크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최근에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사실상 일선 고등학교에서 거의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이게 좌파들의 논리에 결국은 우리가 당했다 이런 인식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당과 전교조, 역사학계 쪽에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잘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이들이 처음부터 교학사 교과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배타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고 친일 낙인을 찍기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를 저번에 김무성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 전쟁의 관점에서 이념 싸움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검토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제는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밀어붙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부총리를 지냈었던 김진표 의원도 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요.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추진 문제, 또 교육부의 편수조직 부활 문제에 대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이 나라를 유신독재 구렁텅이로 되돌리려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대로 지금 여야 간의 이 언쟁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여권은 이게 좌파의 조직적인 반발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념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과거로의 회귀, 유신 체제로의 유신 독재의 부활,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논란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놓고 본다면 교학사 교과서가 이제 제대로 된 과연 역사 교과서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따져야 될 텐데 이걸 정치적인 좀 이념 싸움으로 몰아가는 뭐 새누리당이라든가 정부의 입장이 좀 옹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가 제대로 된 교과서고 올바르게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면 사실 일선 고교에서 그렇게 채택이 안 됐을 일은 없겠죠. 예. 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에는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데요.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누가 나올지는 아직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입장은 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죠.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수도 서울에서는 당연히 후보를 내야 하고 광역단체장도 최소한 다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뭐 안철수 의원과는 꽤 가까운 사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에 대해서도 후보가 어느 분이냐가 중요하지 박 시장과 안 의원 간의 개인적 관계는 개인적 관계일 뿐이다. 공적으로는 입장이 다르다. 이러면서 박 시장은 민주당의 당적 시장 아니냐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 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계한 전 의원 정도가 뭐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당적 옮긴 분이죠. 탈당하신 분이죠. 그랬었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정치권 내부에서는 서울시장은 사실상 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야권의 단일 후보 비슷하게 나가게 되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오히려 경기지사 쪽에 민주당과 좀 물밑 조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가운데 이계한 뭐 전 의원도 안철수 의원 쪽에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윤여준 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지금 창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안철수 의원 쪽에서 좀 더 좀 인재 영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점차 좀 독자 세력화의 입장을 일단은 좀 분명히 하는 쪽으로 당분간은 방향을 잡았다. 이런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30초 남았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사람들 지금 뭐 정몽준 의원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네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장 새누리당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사실 좀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당 안팎에서 받는데요. 예. 최근에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대안으로 얘기가 됐었던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당초 지금 미국에 있다가 이달 20일쯤 귀국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미국에서 한 2월에서 4월 정도까지 더 머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새누리당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